평생 가족을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75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만 이 얘기만큼은 숨기지 말자라고 마음먹고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이거 내 얘기다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저보다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검사 끝나고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제 옆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문제구나. 오늘 병원 힘드셨죠? 내일도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거기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내에게 단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들었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패배감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져 있었구나. 그 사실을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검사 많이 힘들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하네. 하지만 그날 피곤했던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제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가장으로서의 나였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있었는데 머릿속에 문자 두 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인생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구나. 제 젊은 시절은 늘 빠듯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을 한 달 더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남자는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조금만 더 참자. 이건 다 가족을 위한 거다. 그 말이 제 위로였고, 제 핑계였고, 그리고 제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가정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불륜 이야기가 아니라 저라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외면했던 시간들, 제가 놓쳐버린 마음들, 제가 책임이라고 부르며 피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뒤늦게 붙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그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든 묻는 순간 그 전에 우리는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았고 저는 평소처럼 밥을 먹는 척을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몸은 그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좀 피곤하네. 그 말, 참 편한 말이었습니다. 피곤하다. 그 말 속에는 힘들다, 답답하다, 외롭다, 두렵다, 모든 말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말을 골랐습니다. 피곤하다. 그 말로 모든 감정을 숨겨왔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그렇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호흡이 짧아졌고 자꾸만 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장 위에 문자 두 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힘드셨죠?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그 문장 옆에 제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말들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괜찮냐? 오늘 많이 힘들었지. 고맙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 제대로 건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늦게야 마음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 이른 해가 걸렸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거울처럼 들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건 남편인 제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들이밀며 조언하려 했고, 판단하려 했고, 정답을 말하려 했지. 한 번도 그랬구나라고 들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를 어디엔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왜 그랬냐? 언제부터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 나도 외로웠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또 한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토록 오래 참아야 한다고 믿었을까? 왜 말하지 않고 삼키는 걸 성숙이라고 착각했을까? 왜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에서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남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지쳐 보여서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그 말투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여있던 서운함, 거리감, 낯선. 저는 평소처럼 말하려 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하는 거 처음 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 봐요. 나는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 말을 아이에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해라, 이겨라, 남들보다 뒤처지지 마라. 그 말만 해왔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말하지만 저는 아버지 옆에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말에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를 위해 아버지가 애쓰셨던 건 알지만 그게 저랑 같이 산 느낌은 아니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가족 안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찢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강해야 했잖아요. 근데 그 강함이 가끔은 우리한테 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보호라고 생각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건 보호가 아니라 거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리. 그 단어가 제가 만든 가족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옆에는 친구의 아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서 버티느라 마음의 말을 못하고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가 제 앞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떠날까요?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가슴에 묻은 채로. 그 생각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스트레스가 몸을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는 인생인가? 희생했다고 말했지만 사랑은 제대로 건네지 못했고,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대화는 남기지 못했고, 버티며 살았지만 함께 버틴 기억은 남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속마음 하나 제대로 꺼내놓지 못한 채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건 말하지 못한 채 살다 끝나는 것.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씩
늦게나마 대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하루에 한 번은 서툴게라도 말을 꺼냅니다. 오늘 괜찮았어. 고맙다. 미안했다. 수고했다. 그 말들이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같은 세월 위에 앉아 있다는 걸 조금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 버티며 살아온 한 남자가 늦게서야 자신을 마주보게 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버티는 대신 함께 버티고 침묵하는 대신 말을 건네고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숨기기보다 서툴더라도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의 일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울고 화해하고 눈물로 끌어안는 그런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예전이라면 저는 늘 이렇게 말했겠지요. 괜찮아. 뭐, 그냥 그렇지. 그런데 요즘 저는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응, 조금 힘들었어. 그래도 버틸만 했어. 그 말 한 줄을 꺼내기까지 이른 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한 줄이 우리 둘 사이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평생 그 단순한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허락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걸을까요? 전 같으면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그렇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말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동네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가로수 잎이 흔들리고 마른 흙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는 거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후에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랑 가족을 위해 사는 건 다른 거였어요. 그 말이 바람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 위에서 사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장남과는 예전보다 말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서툴러서 자꾸 침묵이 생기고 말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었다는 거 지금에서야 조금 알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외로웠다는 걸 이제야 안다. 그 순간 우리는 부자지간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 늦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심장을 울렸습니다. 다 늦은 줄 알았는데 그 말 앞에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지금이라도. 딸과는
좀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강했어요. 근데 그 강함이 가끔은 무서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은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힘들다고 말했으면 저도 옆에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가족을 보호했다고 믿었던 장면들이 모두 뒤집혀 보였습니다. 나는 보호한 게 아니라 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켜준 게 아니라 차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옆에 있을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을 내놓은 시간이었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젊은 날의 하루보다 훨씬 느립니다. 아침을 먹고 창밖을 보고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시간을 내 스스로 막았습니다. 생각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는 붙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존심, 체면, 역할, 책임, 남자다움.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느라 정작 사람을 놓치고 마음을 놓치고 사랑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버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버티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참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건네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혼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며 지켜내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깨닫기까지 75해가 걸렸습니다. 저는 때때로 병원 복도를 걷다 멈춰섭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중환자실 신음소리,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환자 보호자들이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있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지금만큼은 적어도 이 말 한 줄은 남기고 싶습니다. 버티느라 많이 외로웠다. 그리고 함께 못해서 미안했다. 그 말 한 줄이 이제는 저를 살게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감히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의 해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뒤늦게 깨닫게 된 한 사람의 고백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 말만큼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래 버텼습니다. 묵묵히 참으며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낸 세월이 분명 귀한 세월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버티는 대신 함께 버티고, 참는 대신 조금은 나누고, 침묵하는 대신 서툴더라도 말을 건네며 서로의 삶 안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이제야 알게 된 제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니라고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다정하게, 지금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지금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살아보기로. 그렇게 저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